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6과 4를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이 같은 거리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을 3이라고 합시다. 그럼 3 오른쪽 한 칸에 누가 있나요? 4가 있겠죠? 왼쪽 한 칸에 누가 있나요? 2가 있겠죠. 그럼 2와 4는 3으로부터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놓고 따지니까 혹시 여러분 실례 안 된다면 평균이라는 단어 알아요? 네. 평균. 그럼 여기 2와 여기 4의 정중앙에 3이 있다는 얘기는 2와 4의 평균이 3이라는 뜻인데 혹시 이 말 이해 안 되시는 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보통 여러분 평균 구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영어 점수, 뭐 수학 점수 평균 내시오. 그러면 두 점수를 더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누죠. 그럼 평균이 나오고 이 평균은 정확히 말하면 이 평균 값을 만약 내가 뭐 라지엠이라고 한다면 이 라지엠은 A와 B의 정중앙에 있는 숫자예요. 이렇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럼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3은 양쪽에 있는 2와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네요. 2분의 6 약분하면 3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아직 여러분이 이게 그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아직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느낌상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수직선의 마이너스 6에서 4를 나타내는 두 점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에요. 수직선상 여기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 4가 있어요. 정 가운데 있는 점이 이 지점과 이 지점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겠죠. 좀 전에 설명한 대로. 근데 이걸 좀 쉽게 구하는 방식은 혹시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이 문제가. 이 지점을 만약 라지엠이라 한다면 라지엠은 마이너스 6과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라지엠이에요. 얘네들의 평균이거든. 근데 이제 배우신 분이 배우고 이거는 아직 안 배우신 분은 모를 테니까 배우신 분들은 마이너스 6과 4를 더하면 얼마죠? 여기까지 안 배웠나요 아마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세야 됩니다. 세야 돼요.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죠? 얘가 몇 칸이에요? 쉽게 생각해보면 4는 원점에서 오른쪽 4칸이 있죠. 6은 원점으로부터 왼쪽 6칸이 있죠. 그럼 총 칸수는 몇 칸이에요? 10칸이에요. 10칸을 반반 나눠 가져야 되네요? 몇 칸씩이죠? 5칸씩. 그럼 이 지점은 4보다 5만큼 작은 숫자, 이 지점은 마이너스 6보다 5만큼 큰 숫자. 그렇지 않나요? 그럼 4에서 왼쪽 5칸 나와보면 1칸, 2칸, 3칸, 4칸, 5칸 가있는데 4에서 왼쪽 4칸 가면 여기 누가 있어요? 0이 있잖아요. 0보다 한 칸 더 왼쪽 간 거니까 이 m의 값은 마이너스 1. 두 지점의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칸을 통해 칸 간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게 또 5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 근데 마이너스에서 오른쪽 1칸, 2칸, 3칸, 4칸, 5칸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서 세든 왼쪽에서 세든 잘 세시면 됩니다. 그 AB에 대하여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고 수직선 위에 A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분의 1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셔. 이렇게 두 수 AB의 절대값이 같답니다. 절대값이 같은 거는 실제로 두 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크기만 같고 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원점이에요. 절대값이 같다는 뜻은 알고 보면 두 수가 서로 같은 수도 있죠. A가 3이에요. B도 3이에요. 그럼 절대값이도 서로 같아지겠죠? 근데 만약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A가 여기 있어요. B는 3이에요. B는 여기 있어요. 근데 두 수는 절대값을 씌우면 원점에서 떨어진, 0에서 떨어진 거리는 서로 같잖아요. 3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나 답은 둘 다 3으로 같기 때문에 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네 둘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A와 B가 서로 같거나 두 번째 아니면 A와 B가 서로 같은데 알고 보니 부호가 반대이거나. 이해하세요? 한글로 쓰면 서로 같은 수. 얘는 절대값은 같으나 절대값은 같다. 하지만 부호가 반대다. 이럴 수 있어요. 위는 아예 같은 숫자예요. 부호도 같고 숫자도 같고. 근데 밑에 있는 케이스는 절대값은 같은데 얘랑 같은 이런 케이스죠. 절대값은 같은데 서로 부호가 반대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1번의 조건인지 2번의 조건인지를 이제 문제를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분의 1이랍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두 수가 서로 같다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죠? 두 수가 서로 같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같은 숫자잖아. 같은 숫자끼리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거리가 0이 아닌 거니까 지금. 그럼 이 케이스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케이스였던 거구나. 둘이 알고 보니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숫자구나.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빠르게. 근데 A가 양수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잖아. 근데 A가 양수래. 그럼 B는 반대쪽에 같은 거리, 0을 기준으로 반대쪽 거리에 이제 B가 있는 거죠. 음수에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요. 선생님 말을 착각한 것 같은데. 네, 3분의 1이죠. 이건 두 숫자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면 절대값이 같은 거거든. 이거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는 게 두 수 AB 그러니까 그 두 수가 그러니까 두 수라고 표현했고 AB 다른 문자니까 얘네는 처음부터 같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A와 B가 같지 않다는 말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문자는 틀리게 써졌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A와 B 다른 문자지. 다른 문자니까 당연히 값도 다르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 A와 B가 서로 다릅니다 라는 조건이나 말이 없는 이상은 A, B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케이스는 절대값 같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가지 아닌가? 아예 두 수가 서로 똑같거나 아니면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숫자면 절대값이 같아지겠죠.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뭐에 해당할까 봤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0이 아닌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둘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둘 다 서로 답이 똑같아야 되니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케이스니까 원점에서 하나가 오른쪽, 하나가 왼쪽. 근데 A가 양수로 어디 있으니까 A가 원점의 오른쪽. 그럼 같은 거리만큼 B가 왼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두 지점 사이 이 거리가 3분의 1이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이 전체 거리가 3분의 1이면 이 거리와 이 거리는 3분의 1의 각각 반이죠. 3분의 1의 반, 3분의 1 나누기 2.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3분의 1 곱하기 바꾸고 뒤에 있는 수가 역수. 맞아요? 이거 배웠어요? 역수? 이 정도는 아시죠? 6분의 1. 이게 6분의 1이에요. 이게 6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A는 얼마죠? 플러스 6분의 1이겠죠. 원점에서 0에서부터 6분의 1만큼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A가 플러스 6분의 1이면 B는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1이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A 값 구하는 거니까 A 값은 플러스 6분의 1이 정답이다. 3번 문제. A가 7, B가 마이너스 3.5, C가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절대값 씌우면 A의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7. B의 절대값 3.5. C의 절대값. 절대값 씌우면 부호는 없어지죠. C의 절대값
네, 절대값 씌우면 부호는 다 없어지고 플러스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값이 7이고 더하기 절대값 b가 3.5고 근데 3.5를 지금 얘는 소수고 얘는 분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둘 다 소수로 바꾸거나 둘 다 분수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케이스는 보통 둘 다 분수로 바꾸는 게 좋은데 이 케이스는 뭐 둘 다 소수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3.5로 두고 더하기 얘는 1.5로 두고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3.5와 1.5를 더하면 4 7에서 4 더하면 11 이렇게 되겠네요. 6번 문제는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절대값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시고 원점을 기준으로 A와 B가 절대값은 같다는 뜻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가 반대라는 얘기는 하나는 오른쪽, 그 거리만큼 하나는 왼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3번이요. 5, 12 아닐까요? 그래서 11로 이게 5군요. 미안합니다. 네, 12예요. 이게 4가 아니고 5였어요. 네. 다시 6번.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그럼 머릿속에 있는데 아예 이 그림을 떠오르세요. 앞으로. 절대값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 그럼 오른쪽 요만큼, 똑같은 거리 왼쪽 요만큼. 양쪽에 숫자 있구나. 근데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럼 오른쪽이 A예요? 왼쪽이 A예요? 오른쪽이 A겠죠. 큰 수니까. 그럼 이게 B겠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9. 그럼 각각 얼마씩? 9의 반. 2분의 9. 아니면 4.5로 써야 됩니다. 네, 2분의 9. 근데 A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0에서 2분의 9만큼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될 테고요. 근데 문제는 A 값 구하는 문제니까 네, A는 2분의 9. 이해되셨어요? 네.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작답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절대값. 0에서 0을 원점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0에서 떨어진 거리. 자, 0에서 떨어진 거리가 2분의 5보다 작은 정수. 그럼 떨어진 거리니까 저거를 좀 이해하려면 수직선에 0을 그려놓고 일단 2분의 5보다 작은지 큰지는 나중 문제고 기준은 2분의 5인 거 아닙니까? 기준은 2분의 5죠. 2분의 5가 얼마냐면 2.5죠. 그럼 여기 1 있고 여기 2 있고 여기 3 있는데 2.5까지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2.5까지 여기. 근데 절대값이니까 오른쪽 말고 어디도 있어요? 왼쪽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이 2.5인 수는 여기 있고 이게 절대값이 2.5인 숫자래요. 이게 누구죠? 2분의 5. 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네. 그럼 물어봅시다. 3이 절대값이 큰가요? 2분의 5가 절대값이 큰가요? 누가 절대값 더 커요? 3이 더 크죠?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 큰가요? 마이너스 2분의 5 절대값이 큰가요? 마이너스 3이 절대값 더 큰 겁니다. 원점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지금은 2분의 5보다 절대값이 작은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숫자를 만약 칸을 친다면 이 칸 안에 있는 게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작은 숫자 아닌가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분의 5인 숫자. 2분의 5인 숫자. 걔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더 가깝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숫자가 네,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찾아야 되네. 정수. 마이너스 2 정수 맞나요? 네. 마이너스 1 정수 맞나요? 네. 0 정수 맞나요? 네. 1은 정수 맞나요? 네. 2는 정수 맞나요? 네. 3은 정수는 맞나요? 정수는 맞는데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큰 수잖아요. 우리는 작은 걸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은 정수는 맞는데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더 큰 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몇 개? 5개. 5,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큰 숫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양팔 벌려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절대값이 2분의 5보다는 더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절대값이 2분의 5인 숫자들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얘는 절대값이 2분의 5인 숫자는 두 개입니다. 수직선상에 두 개만 존재하고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작은 거는 얘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모 칸 쳐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요 안에 있는 모든 숫자 얘네가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작은 거고 그럼 절대값 2분의 5 큰 거는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더 오른쪽 양팔 벌려서 더 오른쪽 얘네 결론은 여기 있는 숫자들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절대값이 2분의 5보다 더 큰 숫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숫자가 2분의 5고 딴 걸로 바뀌어도 구조는 똑같은 거죠. 절대값이 A 숫자 그러면 여기 양쪽 두 개. 그럼 절대값이 A보다 작은 숫자 여기 디귿자 모양. 그럼 A보다 큰 숫자 이렇게 양팔 벌려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45의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랍니다. 45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요. 그 자연수를 A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답니다. 그럼 제곱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것. 그럼 제곱수 만들려면 앞에 있는 45한테 이제 소인수분해를 시켜야 되죠. 그 소인수분을 했더니 3의 제곱 곱하기 5. 따라서 A에 곱할 수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뭐는 곱해져 있어야 돼요? 5는 하나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가로 5를 곱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인데 지금은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닌 세 자리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5는 기본적으로 곱하고 그 뒤는 더 추가로 곱할 때는 무슨 수를 곱해야 돼요? 제곱수를 곱해야 돼요. 제곱수. 5는 기본적으로 곱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더 곱하는 값이 이제는 5와는 관계없어요. 5만 한번 건드려줬잖아요. 그 다음 5랑 관계없이 그 다음은 곱하는 숫자는 야 나도 제곱 나도 이제 제곱이 됐어. 그럼 곱하는 추가 숫자도 너도 제곱이 돼야 된다. 너도 제곱이 돼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2의 제곱 있을 테고요. 그 다음은 5 곱하기 3의 제곱 있을 테고요. 5 곱하기 4의 제곱 있을 테고요. 5 곱하기 5의 제곱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건 얼마냐면 20, 여기는 45, 16 곱하기 5, 80, 여기는 얼마예요? 125. 이게 세 자리가 가장 작네요. 그래서 A는 125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있는 문제. 200의 약수 중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거 좀 전에 했잖아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제곱수. 제곱수의 모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소인수분 했을 때,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 그래야지만 네, 제곱수가 되죠. 그럼 일단 200을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럼 200 안에 제곱수를 찾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더군다나 200 안에 있는 숫자도 아니고 200의 약수 중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200 약수를 다 쓴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제곱인지 찾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 그럼 200을 소인수분해요. 200. 2로 나누면 100. 2로 나누면 50. 2로 나누면 25. 5로 나누면 5가 되겠죠. 따라서 2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2는 최대 몇 번까지 곱할 수 있나요? 3번.
3번까지 곱할 수 있죠. 5는 최대 몇 번까지 곱할 수 있죠? 2번까지 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당히 만들어서 곱하면 다 200의 약수가 되죠. 그렇지? 근데 그 중에 제곱수를 찾는 거잖아요. 아주 낱낱하게 자세히, 그러니까 다 쓸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은 낱낱하게 자세히 해드리면 왜 이렇게 약수 구하는 표 있었죠? 기억해요? 1 쓰시고 여기 2 쓰시고 2의 1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2는 최대 3번까지, 5는 1 쓰시고 5가 안 곱해질 수도 있으니까 5의 1제곱 쓰시고 5의 제곱 쓰시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태훈이 괜찮아? 네.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죠. 여기는 2에, 이거 원래 곱하면 되는데 일단 보기 좋게 지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여기 뭐죠? 5의 1제곱. 여기는 2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 여기는 5의 제곱. 2 곱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마지막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이 중에 뭐 찾으라고요? 소인수분해에 대한 상태에서 지수가 모두 짝수. 이거 다 소인수분해 돼 있죠? 지수가 모두 짝수인 걸 찾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또 있나요? 이 중에 지수가 짝수, 이 중에 모두 지수가 짝수로 되어 있는 것. 아니죠. 홀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짝수인데 둘 중에 하나는 홀수이거나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몇 개? 4개. 3개.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걸 구하는 게 모든 제곱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답은 4가 되고 5의 제곱 25가 되고 이거 얼마죠? 2 하나 5 하나 곱하면 10이잖아요. 10이 두 번씩 곱해진다는 얘기죠. 100이네요. 답은 129.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거였죠.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7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7로 나눴을 때 남는 숫자를 알고 수 있겠죠. 일단 모르니까 좀 연관성을 가져서 스몰 a라고 쓸게요. 얘도 스몰 b라고 씁니다. 그리고 7과 a와 b를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은 얼마이죠? 그러면 10 됐나요? 그렇지? a, b 서로서 두 개 곱해서 15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합을 짜는 거예요. a, b 두 개 곱해서 15가 되는 것. 그럼 15의 약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1, 15, 3, 5, 5, 3, 15, 1.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서 A, B는 얼마예요, 그러면? A는 1과 7을 이게 A가 1이니까요. 1과 7을 곱해서 라지 A가 된 거니까 7. B는 15랑 7을 곱해서 나온 숫자 105. 이게 두 자리입니까? 두 자리 AB라고 했잖아요. 두 자리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A는 3, 7, 21. B는 5, 7, 35. 여기는 A가 35, B가 21. 근데 누가 20이냐, 누가 35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차피 더할 건데 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덧셈은 좌우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정답은 56이 된다. 네,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예를 들어 K 값이 2예요. 그러면 NK, K가 2예요. K가 2예요. 여기도 2죠? 그럼 NK 값은 자연수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 이렇게 돼요. K에 만약에 4를 집어넣어 봅시다. K에 4를 집어넣어요?
그럼 NK, N4는 이렇게 바뀌죠? N4는 자연수 4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네. 3개. 1, 2, 4, 3개. 4의 약수는 1, 2, 4, 3개죠. 그러면 K가 1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N10이 되죠? 이 K가 자연수고,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든 거니까, 10을 집어넣으면 자연수 10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4개. 이 정도는 금방 세죠? 1, 2, 5, 10이니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기, K 값에 28을 강제로 집어넣으라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N28은 28의 약수의 개수. 하나씩 하나 세도 되겠지만, 세도 돼요. 28 정도는. 근데 2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7. 네, 1제곱.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 더하고 지수의 1 더해서 그들을 곱한 값 6개. 6 이렇게 되죠. 그럼 저 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N, X 곱하기 N28이 결국은 6으로 숫자가 바뀌죠. N28은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 그게 54. 따라서 NX는 54를 6으로 나누면 이 값이 나오죠. 나는 얼마예요? 9. 6, 9, 54니까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NX 어떤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가 NX인데 그 약수의 개수가 몇 개? 9개. 9개 나오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걸 찾는 겁니다. 누굴까요? 약수의 개수가 9개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두 가지 종류. 어떤 자연수에 어떤 이 x라는 숫자에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그 소인수 위에 있는 지수가 8이면 약수가 9개죠. 지수에 1 더하는 거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x는 어떤 소인수 위에 지수가 2 있고 또 다른 소인수 위에 지수가 2 있으면 지수 1 더하고 지수 1 더하면 3, 3은 9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 그럼 이런 꼴을 만족하는 숫자 중에 2의 8제곱, 3의 8제곱, 4는 안 된다. 4는 수수가 아니니까. 5의 8제곱, 7의 8제곱 이렇게 갈 텐데 작은 걸 찾으라며요. 그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큰 숫자는 안 되고 일단 요거. 근데 2의 8제곱이 얼마죠? 아직 이게 안 내웠죠? 아직 안 내웠나요? 네. 그때는 이 정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네, 200 맞아. 256이에요. 256이에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 9개 중에 256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혹시 더 작은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조합에서 숫자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이 소인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겠죠? 소인수가 작아야 지수를 거듭제곱해도 숫자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럼 가장 작은 소인수 2개 띄우면 되겠네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제일 작은 소인수 아닌가요? 그럼 얘는 4, 9, 36. 36이 작은가요? 256이 작은가요? 36. 이게 제일 작네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정답은 36이 X는 36이 정답입니다. 3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정확히 9개가 나온다는 뜻이죠. 일일이 나열하기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36까지 일단 다 계산해 봐야 되잖아. 1부터 36까지 약수의 개수 일일이 다 세다 보니까 9개가 안 나와. 그러다 36에 드디어 약수의 개수 9개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찾기 너무 많으니까 이런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조합. 이런 조합 꼴이 돼야 X라는 숫자는 어떤 소인수의 8제곱 꼴, 이런 꼴, 이런 것들. 또 약수의 개수가 9개가 나오고 어떤 소인수의 제곱 곱하기 또 다른 소인수의 제곱 되면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지수에 1씩 더해서 3, 3은 9, 그럼 9개가 되잖아. 이런 꼴.
근데 이 꼴은 상대적 숫자가 너무 크고 이게 그나마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렇습니다. 일단 딱 봐도 이 숫자가 이건 나눠지는 게 있으니까 나눕시다. 38, 24 할 테고요. 5가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네,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다 곱하면 A는 얼마? 일단 8로 약분해볼까요? 8. 여기 얼마 남죠? 30. 3으로 약분하면 10 남고 5로 약분하면 2가 남으니까 A 값은 2. A가 2가 되면 라지 A는 얼마예요? 8 곱하기 2가 되니 16. 16은 가능한 숫자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A가 될 수 없는 거. 그렇죠? 답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왜 답이 여러 개라는 거지 지금? 안 되는 게 하나잖아. 그럼 나머지 저 중에 이제 3개는 답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지? 자, 여러분이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 숫자가 2개가 아니고 3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친 게 있어요. 최소 공배수는 그치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야. 3개 중에 어떤 2개가 서로 똑같은 약수를 갖게 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3의 배수였던 거라고 칩시다. 3의 배수. 그럼 3으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3의 배수였다면?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어차피 안 나눠질 테니까 내려올 테고 얘는 또 뭔가를 나눠줬으니까 B라고 씁시다. 그렇지? 그럼 이걸 다 곱하면 240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답을 써보면 8 곱하기 3 곱하기 1은 생략하고 5 곱하기 B한 게 240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까랑 비슷하잖아요? 8 약분하고 3 약분하고 5 약분하면 이번에는 B가 2가 되죠. B가 2가 되면 A는 얼마예요? B가 2가 되면 A는 6이 되겠죠?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가 2가 되면 얘랑 얘랑 곱해서 A가 되는 거니까. 그럼 라지 A는 얼마예요? 스몰 A가 6이 되면 6, 8, 48. 48도 A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왜 그러면 3의 배 이게 A가 왜 3의 배수라고만 생각하십니까?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엔 5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안 나눠진 건 내려오고 1 되고 여기는 뭐가 또 남았겠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 조합도 있겠죠. 이런 조합도 있겠지만 이런 조합도 8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B가 240. B 값은 얼마? 2. 이번엔 B가 여기가 2예요. 그럼 스몰 A는 10이 되죠? 2, 50. 라지 A는 8 곱하기 10이니까 80. 80도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그쵸? 다 하지 않았나? 여기는 A가 3의 배수인 경우도 생각해봤고 5의 배수인 경우도 생각해봤잖아. 근데 하나가 더 남았대. 뭘까요, 그거는? 한 번만 더 고민해봐. 3의 배수했고 5의 배수했어요. 다른 배수는 안 될 것 같긴 해. 뭐 2의 배수 이런 건 안 되죠. 7의 배수 이런 것도 안 될 거야. 어차피 3, 5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3의 배수 한 번 해서 이 답이 나왔고 5의 배수에서 한 번 나왔고 하나가 더 남았어요. 3, 5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15, 그렇죠. 15죠. 15. 무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숫자가 15였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럼 3으로 나누면 1 남고 여기는 5 내려오고 또 되잖아.
그치? 아까 우리는 3으로 하면 끝, 5로 하면 끝 이거였는데 이게 3으로도 나눠지고 다시 5로도 또 나눠지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3으로 나누어서 1 남고 여기 5 내려오고 이거 B 남았다 칩시다. 근데 이게 다시 알고 보니 5와 B가 또 5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나눠진다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5와 B가 다시 이는 이제 더 이상 나눠질 수 있는 수가 없으니까 B가 알고 보니까 5의 배수인 거예요. 그럼 5로 나누겠죠. 내려오고 얘는 1 되고 얘는 뭐 C였다고 칩시다. 됐어요? 여기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죠. 얘네 둘이 다 1이기 때문에 이게 C가 뭐가 돼도 이제 세 중에 어느 두 개도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다 곱한 값이 240이니까 8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C가 240. 그럼 이번에는 C가 2겠죠? C가 2면 B는 10. B가 10이면 A는 30. 그럼 라지 A는 30에 8을 곱한 거니까 240. 여기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4번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최대 공약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유형이에요, 사실. 이런 걸 하고 나면 이젠 흐름을 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종류 문제 있죠. 세개 자연수, 최대 공약수 얼마, 최소공배수 얼마일 때 여기는 A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고르시오라든지 그 답을 찾으시오. 그러면 답이 몇 개? 4개. 답이 4개겠구나 라는 것과 이런 느낌이죠. 느낌은 이런 느낌 간단한 뜻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있고 여기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2가 있었고 여기 3이 있었고 여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G, 2, 3, A를 곱해서 L 이 케이스로 답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 어떤 케이스? 2로 나누는 케이스. 1, 여기는 3, 여기 뭔가 B. 이 케이스. 두 번째는 G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B. 이게 최소 공배수. 이 케이스.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엔 3이겠죠. 2 했으니까 이제 3으로 가는 거죠. 1, 2, 1, 뭔가 B. 세 번째 케이스는 G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B. 이게 최소 공배수. 이 케이스. 마지막에는 둘 다 하는 거. 2도 했다가 3도 했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 마지막 G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C. 이게 최소 공배수의 케이스. 총 답은 이렇게 4가지 형태가 된다.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패턴화가 되죠.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풀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를 배웠고 양음도 배웠죠. 그럼 남은 거는 좀 이따 이제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텐데 그 전에 크기를 먼저 비교할 겁니다. 이 숫자들. 기존에 우리는 양수만 알고 있잖아요. 2가 큽니까? 3이 큽니까?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배웠던 음이라는 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럼 그 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직선에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 어딘가에 B가 있어요. A가 양수인가요? 만약 수직선 어딘가에 왼쪽에 A가 있어요. 오른쪽에 B가 있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B는 양수인가요? 그런가요? 왼쪽에 있는 A는 음수인가요? 그렇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묻는 이유가 있겠죠? 수직선이 있어요.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내가 A라는 수를 표시했어요. 여기가 A예요. 그러니까 점 찍으면 잘 안 보여서 보통 이렇게 선을 살짝 긋죠. 여기 B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위치상 A가 왼쪽, B가 오른쪽인데 그럼 오른쪽에 있는 B가 양수인가요? 영이요. 오른쪽에 있는 B가 무조건 양수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왼쪽에 있는 B가 무조건 음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 A에다가 2를 두고 여기 A, B에다 5를 두면 이 위치 관계는 크게 문제 없죠. 그렇지? 왼쪽에 E가 있고 오른쪽에 B가 있다 보니까 A보다 B가 크다는 거는 확실하지. 그거는 확실한데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둬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둬도 되고요. 이렇게도 돼도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A보다 B가 크기만 하면 이 A, B는 정확히 말했을 때 대소 비교는 되지만 양음은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왜죠?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양음은 0이 기준이에요. 위치 관계성 보니까 야, A보다 B가 큰데? 이건 확실히 알겠어. 근데 야, 니네 둘 중에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이야? 그럼 얘네가 물어봐야 돼, 반대로. 0이 어디 있는데? 를 오히려 얘네들이 물어봐야 돼요. 0이 어디 있는데? 0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알아? 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겠네.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양이든 음이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다 이제 0을 표현합니다.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다 뭐라 부르죠? 양수라 부르고 0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음수라 불러요. 물론 숫자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치? 선 위에 그 점들이 찍혀 있는데 선 위에다 점 찍으면 잘 안 보여서 보통 이렇게 화살표 느낌으로 이렇게 보통 그리죠. 근데 양수는 아까 말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점에서 0에서 떨어진 거리는 멀어지죠.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이 커집니다. 절대값이 커진다.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큰 수입니다. 됐나요? 근데 음이 문제예요. 음이. 음은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죠? 그치?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잖아? 근데 문제는 숫자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양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더불어 절대값도 커져요. 근데 음수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요. 하지만 절대값은 커져요. 음수의 특징이 그겁니다.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작은 숫자예요. 숫자가 0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3이 큽니까? 7이 큽니까? 그럼 당연히 7이 크죠. 근데 마이너스 3이 큽니까? 마이너스 7이 큽니까? 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7은 여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3이 더 큰 숫자예요. 그리고 보니까 양수는 절대값이 큰 쪽이 크지만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오히려 더 작은 숫자입니다. 이쪽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절대값이 작으면 음수는 더 큰 수, 절대가 크면 오히려 더 작은 수가 된다. 이거 파악할 수 있겠나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따지나요? 이건 절대값을 따지나요? 아니죠. 무조건 양이 큰 겁니다.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음보다는 0이 크고 0보다는 양이 큰 겁니다. 아셨죠? 이건 절대 진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 대소 비교하시오. 그러면 1번 누가 크죠? 0이 큽니다. 당연히 음보다는 0이 큰 거니까요. 0이 큽니다. 누가 큽니까? 5분의 1이요. 예, 양이 크죠? 누가 큽니까? 2분의 1. 양이 큽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같은 부호인데 음수네?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이쪽이 절대값 크죠? 얘는 절대값이 얼마예요?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예요. 절대값은 이쪽이 크지? 근데 절대값 방향과 숫자의 크기 방향은 반대입니다. 음수일 때는. 양수 말고 음수. 둘 다 음수일 때는 절대값의 방향과 원래 숫자의 크기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누가 더 크죠? 금방자 계산이 만약 안 된다면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소수나 분수로 바꿔야 돼요. 근데 소수로 계산해봐도 금방 안 나눠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통분 12분의 4 곱하고 4 곱하면 28. 얘는 12분의 9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하면 27. 이쪽이 더 크네요. 네, 분자가 하나 더 크죠. 이쪽이 더 크다. 누가 더 큽니까? 를 물어보죠. 근데 이 정도는 소수로 나타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걸 분수로 나타내든지 마이너스 10분의 15 이걸 5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아니 2로 약분은 안 되죠. 그냥 소수로 나타내세요.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1.2 누구의 절대값이 더 큰가요? 이쪽의 절대값이 더 크죠. 숫자가 이쪽이 더 크니까. 하지만 둘 다 음이 붙었을 때는 원래 숫자 크기는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좀 잠깐만요. 이건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것도 해봐야 됩니다. 예, 해봐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부등호를 표현하는 방식을 공부하게 되고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어떻게 쓰죠? x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x를 여기 왼쪽에다 쓰세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아는 표현을 그냥 치고 넘긴 겁니다. 그럼 x는 왼쪽에 쓰시고 5분의 2 오른쪽에 쓰시고 이상이다라는 뜻은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등호 방향은 x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하지만 같다, 등호를 붙이는데 보통 부등식에 등호 쓸 때는 이렇게 안 하고 한 줄만 긋습니다. 아셨죠? 네. 이 말이 크거나 같다 이 뜻이에요. 크거나니까 크다 그리고 같다요? 크거나 같다가 크다 그리고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럴 리 없잖아요. 크면서 어떻게 동시에 같을 수가 있습니까? 크다 그리고 같다 이럴 수는 없죠. 크거나 같다는 뜻은 커도 되고 아니면 같아도 된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5는 4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5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죠? 이 뜻은 크다 또는 같다. 또는이라는 뜻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답이라는 뜻이에요. 5가 4보다 크니? 커. 같아? 같진 않아. 하지만 크다를 만족했으니까 이 부등식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보통 참이라고 부르거든요. 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네. 그럼 4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크진 않지만 같기는 하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봅시다.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분의 3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아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은 이쪽이 커야 되고 같다. 등호 붙여요. 이제 4번부터가 문제인데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 미만이다. 미만이 뭐죠?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초과는 뭐예요?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쓰이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이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x 하나만, x 딱 하나가 어떤 숫자 딱 하나와 서로 비교, 대수 비교하고 있는데 얘는 x가 숫자 두 개랑 비교하겠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내가 여기다 x라는 수를 표현할 거예요.
근데 그 x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 있어요. 여기다 칩시다. 1은 여기다 칩시다. 여기다 막 이렇게 칸 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니까. 그럼 x는 어디 있는 숫자죠? 가운데. 여기 있는 숫자, 그치?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예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쪽이지만 1보다는 작은 쪽에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이게 x예요, 이게 x. 그러니까 순서를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겠죠. x보다는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겠죠. 이거를 그대로 부등식 옮기시면 돼요. 숫자 순서 그대로. 마이너스 3, 크다. x, 크다. 1. 단. 여기 뭐가 붙어요? 같고. 그럼 여기는 이제 등호를 붙여야 돼요. 미만은 등호 안 붙죠? 여기는 빼는 겁니다. 등호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또 저 숫자. 이것. x는 하고 숫자가 2개 나오죠? 2개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음수 쪽에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4.5는 양수 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x는 얘 초과이다. 얘보다는 크다. 4.5보다는 크지 않다. 이 크지 않다가 뭐예요? 크지 않다. 작거나. 그치? 작거나 같다예요.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 서 있는데 태훈이 잠깐 일어나봐. 그래서 태훈이랑 키를 재봤어요. 키를 재봤는데 태훈이 너는 선생님보다 키가 작지 않구나 라는 뜻은 크지 않구나. 태훈이 너는 선생님보다 키가 크지 않구나 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크지만 말 그대로 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비교할 때 크기 비교할 때 작다, 같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크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럼 뭐예요? 작거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건데 크지 않다 그러면 작다 라고 이제 딱 단정 짓는데 크다 빼면 작다 아니면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는 x는 다시 이 사이에 있겠죠. 얘 초가 얘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럼 x는 여기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x를 또 마이너스 3분의 2와 4.5 사이에 쓰면 되되 초과니까 부동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 숫자가 커지는 거죠. 오른쪽 부동가 커져야 돼요. 계속 오른쪽으로 이 방향은 안 바뀌죠. 근데 크지 작거나 같다. 이거 등호가 붙네요. 되죠? 그럼 6번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6번은 맨 왼쪽 숫자 누구 써야 되죠? 4. 그 다음은 x. 그 다음은 7. 여기 부동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 이렇게. 근데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 얘 등호 붙어야 되네. 등호 붙는다. 이하이다. 등호 붙는다. 작거나 같다. 얘도 등호 붙네. 둘 다 등호 붙네. 이렇게. 부등식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천천히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면 되고, 당연히, 네, 네, 과제는, 네, 이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0점 도전하기. 일단 도전은 해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고 양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고 양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를 A라고 한답니다. A는 결론은 개수예요. 개수. 몇 개?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고 5보다 크지 않은 정수 개수. 걔를 B라고 불러요. 얘도 개수예요. 몇 개? 그럼 A부터 A를 구합니다. A부터 마이너스 4분의 13 음수죠. 0보다 왼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4분의 13이 있어요. 대충 얼마예요? 대충. 어차피 우리는 정수만 찾으면 되니까 소수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대충 마이너스 3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는 거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생각 3점 얼마 얼마면 3과 4 사이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걔보다는 커야 돼요. 얘보다는 큽니다. 큰데 뭐는 안 된다고요? 양수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는 못 넘어가요. 그럼 양수가 아닌 거니까 어디까지는 되는 거예요? 0까지 되는 거야. 0 빠뜨리지 마세요. 양수만 아니면 되잖아요. 0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0보다 커지려고 했더니 삑! 안 돼. 넘어오지 마. 이쪽은 양수 땅이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얘보다 큰 거니까 얘는 포함해 안 해요? 포함하지 않죠? 얘보다 크기만 한 거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럼 포함하지 않으니까 빈동그라미 합시다. 이런 느낌이 얘는 안 가졌다는 뜻이야. 얘는 가졌다. 그 값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찾아볼까요? 누구부터죠? 4.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A는 4개다. 4다. A는 4다. 그럼 B는 B 그림 그려봅시다. 수직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와 1.5가 1과 2 사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5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인 거예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어딘가에 여기에 있다. 걔보다는 이상 그거랑 같은데 5보다는 크지 않다. 5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얘 이상 얘보다 크지만 5보다는 크지 않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3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포함. 아, 해요. 해요. 이상이잖아.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같으니까 포함하는 겁니다. 5보다 크지 않다. 5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크지 않다는 뜻은 작거나 같으니까 해요.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 찾는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1 있죠? 그 다음 누구 있어요? 0. 그 다음은 1. 그 다음 2. 그 다음 4. 어디까지? 5까지. 5까지. 이거 정수야? 아니요. 이 값을 포함을 하지만 이건 정수는 아니잖아. 우린 정수 찾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나요? 아니에요. 7개, 5까지. 5를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B는 얼마? 7. 그래서 B 빼기 A 값 7 빼기 4, 정답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제 여기까지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당연히 워크북도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안 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해 오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교재 검사했을 때 막 군데군데 막 하나도 표시도 안 돼 있고 막 한 페이지 막 두세 개씩 막 안 풀고 넘어갔는데 저 몰라서 못 풀었어요 라는 소리는 절대 없도록 아셨죠?